2021년 고2 9월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1학기, 그러니까 고2 수원 1학기 기말고사에 충분히 출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준으로 이제 문제들을 편집을 했고요. 순서대로 삼각함수의 활용부터 수열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29번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문제를 보면 여기 길이가 3이라고 줬어요. 여기 길이는 4라고 주고, 그 다음에 AED, 여기 보면은 ADE의 외접원, 그리고 ABC의 외접원 넓이 차만 준 다음에 PDE 외접원 면적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닮음이 필요할 텐데, 여기서 이제 시작 포인트로서 중요한 것은 여기를 세타라고 두는 겁니다. 여기를 세타라고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쳐다봤더니, 여기가 90도랍니다. 여기가 90도라면 빗변 길이로 보는 거죠, 3을. 그럼 여기는 3 코사인 세타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삼각형 ACE에서 여기가 90도라는 거 생각하고 여기가 4를 빗변으로 생각한다면 여기는 4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여러 정보들이 있어요.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순서대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삼각형 ADE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뭘 하나 판단해야 되냐면 90도 90도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은 한 원 위의 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것의 지름은 BC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가 90도 90도니까 두 번째 AED의 외접원은 90도 90도면은 AP를 지름으로 해서 AP를 지름으로 한 이러한 원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 두 개가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이게 공부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썼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BC, DE는 한 원 위에 있고 그때의 지름은 BC이다. 두 번째, AEPD도 한 원 위에 있고 그때의 지름은 90도가 바라보고 있는 AP다. 이런 정도를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 때문에 이 각은 뭐 알파라고 할까요? 뭐 이것과 같고 네대각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이 각이 베타라면 여기가 베타다.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냐면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가 닮음이다. ABC가 닮음이다. 그리고 그때의 닮음비는 코사인 세타 대 1이죠. 그러니까 3코사인이 3에 대응되고 4코사인이 4에 대응되니까, 그래서 SAS 닮음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저건 천천히 가봅시다.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잡았다면 삼각형 AD의 반지름은 R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R 코사인 세타가 돼요. 자, 그러면 면적차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면적차는 큰 놈이 이제 ABC 쪽이었으니까 파이 R의 제곱, 그리고 AD는 파이 R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고 이게 파이 곱하기 4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R 제곱에 1 빼기 코사인 제곱, 즉 R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는데, 그것이 문제에서 4라고 하니 R 사인 세타는 2라는 정보를 얻게 되죠. 2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무엇을 해볼까 보면, 지금 얘가 이제 지름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 길이가 실제로 BC 길이가 2R입니다. BC 길이가 2R이에요. BC 길이가 2R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반지름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어찌됐든 각에 대한 무언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2R은 아니에요. 왜 2R이 아니냐면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지, 지금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B, C, D, E의 지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죠. BC 길이는 3의 제곱 4의 제곱 알다시피 25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곱하기 4의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이제 누구에 관심을 갖는 거냐면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인을 줄여서 그냥 사인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사인 세타 분의 BC 길이는 25 빼기 24 코사인 세타는 한 다음에 그것의 지름은 2R이다. 이렇게 먼저 쓸 수가 있죠. 이렇게 먼저 쓸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반지름은 지금 보다시피 뭐죠? 반지름은 여기 지금 현재 2R이라고 썼으니까 사인 세타분의 2잖아요. 사인 세타분의 2죠. 그래서 저기 이거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반지름은 사인 세타분의 2다. 그러면은 사인은 약분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 25 마이너스 24 코사인 세타는 4, 4, 16이 될 테니까 코사인은 24로 얼마를 나누는 거죠? 9를 나누는 건가요? 24로 9를 나누게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8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를 이제 뽑아내 봅니다. 이제 뽑아내 보면 여기 세타 8분의 3 그러면은 빗변 길이는 루트 55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여기 위쪽에 R 곱하기 사인 세타 8분의 루트 55는 2니까 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16을 루트 55로 나눈 것이구나. 여기까지 파악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얘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AP 길이의 절반이긴 한데요. AP 길이의 절반이긴 한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지금 A 파이라는 것은 파이 곱하기 AP 길이는 뭐가 되죠? AP 길이는 이제 아까 어디 썼는데 여기 있죠. ADE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실제로 누굽니까? ADE의 반지름이 그러니까 ADE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PDE의 외접원의 반지름과 같을 것이고 그게 R 코사인 세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이 R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A는 얘입니다. A는 얘예요. 그러면 A는 R 코사인 세타의 제곱인데 R은 루트 55분의 16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8분의 3이고 그것을 제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제곱해야 되니까 약분하면 이제 2, 3, 6이 되면서 66에 36에 55 이렇게 된다. 질문은 55A가 뭐냐고 그랬죠? 55A가 뭐냐고 그랬으니까 답은 36이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90도더라. 90도면은 이 녀석의 지름은 BC이고 내점은 한원 위에 있다. 또한 여기가 90도다 보니까 얘가 지름이 되면서 원을 그릴 수 있었다. 그러면 ADE의 외접원이나 PDE의 외접원은 같다. 그런데 여기가 90도고 3이고 세타라고 두면 3코사인. 마찬가지로 4코사인. 따라서 삼각형 ADE와 ABC의 닮음비는 이렇고 그럼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설정하면 ADE의 반지름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R사인 세타 제곱이 4, 즉 R사인 세타 2라는 걸 알았다. 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계였고요. 그렇게까지 판단을 했으면 두 번째로는 두 변과 끼인 각으로 BC 길이를 표현하자. 그러면 BC 길이를 왜 했냐? 세타가 마주보는 변이 BC였으니까.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BC는 2R인데 R이 사인 세타분의 2였다. 이렇게 해서 코사인 값을 구하게 되면
삼각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삼각형을 만들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정보를 다 뽑아냅니다. 그러면 그 R사인 세타가 일하는 것 때문에 ABC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할 수 있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뭐다? R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다. 그래서 R 구했고 코사인 세타 구해서 곱한 다음에 제곱을 하면 원하는 정보가 나온다. 충분히 어느 학교든 응용해서 내신 문제에 낼 수 있다고 보여줘서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봤더니 두 번째 문제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P에서 A까지 길이가 같고 P에서 D까지 길이가 같고 P에서 C까지 길이가 같다. 자, 그러면은 P는 ADC의 외심이 돼버립니다. 외심이 돼버려서 제가 이제 잠깐 여기다 그릴 공간이 나오나 모르겠네요. 여기다 한번 보면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P가 이렇게 있는데 A와 D와 E 아마 글쎄요. 이게 둔각이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또한 지금 APB에서 AB가 지름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90도예요. 그럼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90도면은 여기는 270도죠. 그것에 대한 원주각으로서 여기는 135도구나. 뭐 이런 정도만 먼저 파악을 하고요. 이 정도만 먼저 파악을 하고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작도를 해보면 PA 길이가 뭔지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모르고 세타 주고 나서 무언가 작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언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딱히 보이진 않지만 4사인 세타가 3코사인 세타다. 이건 이용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10이라고 줬으니까 자, 4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하면 10분의 PB가 되나요? 10분의 PB? 뭐 이제 길이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여기를 A로 잡고 여기를 B로 잡으면 사인 세타는 10분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A다. 그러면은 A 대 B는 B의 4를 곱했으니까 4 대 3이죠. 4 대 3인데 10입니다. 그러면 보나마나 8이고 6이고 그럼 여기 2까지 더 간 거고요. 2까지 더 가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된 거구나. 이거를 구하라는 거구나까지 일단은 파악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파악을 했고 자, 뭐 또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여기가 현재 90도라는 거고요. 90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글쎄요. 여기가 외심이었으니까 여기가 세타였다면 여기 세타였을 거고 여기 90 마이너스 세타였을 겁니다. 빨간색 하려면 저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D인가요? D면은 APD. 자, 다 8로 잡았잖아요. 문제에서. 여기 다 8로 잡았으니까 뭐를 해야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해봅시다. 8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세타. 8 곱하기 사인 세타가 APD. 그러면 DPC인가요? DPC는 2분의 1 8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한 다음에 다시 2분의 1 곱하기 이 직각이니까 여기 8이고 8이었으니까 8, 8에 64 이거를 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32에 대해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합해서 1을 뺐구나. 사인 세타든 코사인 세타든 정보가 필요하구나. 까지가 나왔습니다. 정보가 필요하구나. 그럼 그 정보를 우리는 어떻게 찾을 거냐, 이제 어떻게 찾을 거냐의 문제가 이제 남았죠. 이거를 어떻게 찾을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정보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쓱 훑어보면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어쨌든 이 빨간색에서 뭔가 정보를 잡아내야겠는데 사인 세타 근데 이게 끝났네요. 생각해보니까 끝났네. 왜 끝냈냐면 지금 사인 세타가 5분의 3인 거 알잖아요. 그렇죠? 5분의 3 그러니까 또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네요.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입니다. 따라서 5분의 7이고 1을 빼면 5분의 2가 돼서 5분의
64로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뭐, 사실 이게 135도인 거 몰라도 되네요. 몰라도 되고, 이 세타가 중요하구나. 세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문제에서 봤을 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세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보면, 5고, 그 다음에 3이고, 4. 이런, 비율 관계를 잡아낼 수 있죠. 세타에 대한 정보로서. 그 다음에 빨간색 이 부분은 면적 구하려고 저는 이 부분의 면적을 구했어요. 88 사인 세타. 다시 88 사인 90만 세타. 그래서 88인데 직각. 아,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정보만 있으면 되네? 근데 간단히 이미 나왔기 때문에 더 쓸데없는 불필요한 계산들을 할 필요가 없구나 까지 정도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간단한 편이지만 문제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막 쓸데없이 막 여기 길이를 구하기도 하고 뭐 복잡한 계산식 잡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것 하지 말고 이렇게 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최대한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해서 활용을 하면 된다. 그 전에 문제가 요구하는 모양을 어떻게 하면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뭐 그런 부분이 평가 항목인 것 같고요. 자, 21번 문제는 등차 수열과 관련된 문제인데 꽤 괜찮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꽤 괜찮은 문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번째 항까지의 합, 근데 n은 모든 자연수입니다. n번째 항까지 합의 절대값을 취했을 때 14 이상이다. 근데 첫 항은 자연수이다. 그러면 맨 처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거죠. 아, n이 1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항은 14 이상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공차가 마이너스입니다. 등차 수열은 직선이죠. 등차 수열은 직선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b가 짝수일까 호수일까? 근데 짝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첫 번째 항이 4의 배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4의 배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자, 칸이 다 보일지 모르겠네. 어디까지 보이나? 자, 약간 줄여서 4의 배수라면 어떻게 됐을까?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떠 있는데 4의 배수라면 4씩 증가하니까 언젠가 0이 되겠죠. 언젠가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아, 이거 합이 0이 되는 순간이 나오니까 항상 14 이상이 되지 않겠구나. 말로 표현해. 자, 이렇게 해서 넘기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4p라면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두 번째 항은 4의 p-1일 거예요. 두 번째 항은. 그럼 계속 가다 보면 4 곱하기 0까지 왔을 겁니다. 또 4가 감소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4의 그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4 곱하기 1 간 다음에 4 곱하기 0 그리고 4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가 4 곱하기 2였을 때 4 곱하기 마이너스 2까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럴 것이고 자 여기서 한번 잠깐 커트하겠습니다. 이게 상상을 딱 해보면 즉 여기부터 여기 항까지 쫙 더했다고 하면 4p가 돼서 아 뭐 4p가 14 이상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 첫 항이 14 이상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거기서 또 한 번 감소하게 되면 얘랑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즉 수식적으로 표현한다면 여기까지가 p 플러스 1개고요. 다시 또 p 플러스 1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n이 p 플러스 1개 여기까지 p 플러스 1개죠. 그리고 다시 p개 즉 4의 배수일 때 이 p가 있을 텐데 그 p를 2배에서 1이 되는 1을 더한 이 n이 됐을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수열의 합이 0이 되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 어떤 자연수가 들어가더라도 항상 14 이상이라는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위배가 돼요. 그거를 도형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어떤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몇 개가 있을 거냐면 p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p개가 있을 거고 이제 p 플러스 1번째는 0일 텐데 이 p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하면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림 한 방으로 이해하면 좋은데 안 될 경우는 수식적으로 제가 지금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거예요. 사실 짝수번째에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요. 우린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만약에 짝수는 짝수인데 4의 배수가 아닌 형태라면 어떻게 될까?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항은 이럴 것이고, 두 번째 항은 이제 4씩 줄어드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정확하게 4 곱하기 0 플러스 2번째.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뭐가 되냐면 몇 번째가 되냐면 p 플러스 1번째가 된 거죠. p 플러스 1번째. 그런 다음에 여기 2까지 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면 정확하게 여기와 뭐가 다른 얘가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가 될 거고, 또 마찬가지가 되면서 여기부터 쭉 더해서 여기까지 더하면 0이 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안 된다. 이거를 그림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보면요.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은 0이 되는 항은 없지만, 보다시피 정확하게 여기가 2일 때,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길 때와 여길 때 같고, 여길 때와 여기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정확하게 p 플러스 1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 플러스 1개, 즉 2배 p 플러스 1개 합, n이 2배 p 플러스 1이 됐을 때 또 뭐가 된다? 시그마 ak가 0이 되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n이 짝수라면 조건 만족이 불가능하구나. 그러면 이제 홀수일 때 가능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건 다시 서술해 보겠습니다. 이제 2단계까지 왔어요. n은 홀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4로 나눈 나머지, 그냥 바로 홀수라고 하지 말고요. 뭐 바로 홀수라고 해도 될까 싶긴 한데, 근데 제가 왜 4로 나눈 나머지로 하냐면 공차가 4씩 그러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4씩 줄어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첫 번째 항이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었다 합시다. 그럼 4씩 줄어드니까 두 번째는 얘가 될 거고, 또 계속 이렇게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계속 줄어들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4 곱하기 0 플러스 1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번째는 30 감소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일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뭐라고 쓰면 되냐면 4 곱하기 1 플러스 1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표현해 주는 게 좋겠냐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쓴 다음에 4 곱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좀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실제로 마이너스 4 곱하기 0 플러스 3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마이너스 4에 p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수를 더한 거고, 이제 음수를 더하면서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가 얼마일까?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가 얼마냐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거죠. 여기까지 계산을 했다면 4p 플러스 1에서 실제로 뭐가 되죠? 지금 여기 이 둘을 합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되는 애들이 몇 개가 있는 거냐면 p-1부터 0까지 p개가 있는 거죠. 결국 이 합은 2p 플러스 1인데, 이게 일단 양수일 때 14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면은 p는 27에 14, 7 이상이 돼야겠구나 까지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하나 더 가면 여기까지 가서 계산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4p 플러스 3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계산을 쭉 했다면 그때는 마이너스 2가 p 플러스 1개, 근데 절대값이죠?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치워주고 이렇게 한다면 이때 p는 얼마 이상입니까? p는 6 이상입니다. 즉 7 이상이면서 6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6이면 여기를 만족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6은 안 되고 7이면 이거 만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는 여기서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p는 7 이상이 돼야겠구나. 즉 최초의 이 숫자는 4, 7, 28, 29여야 된다. 혹 행여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더 가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까지 더 갔다면 4p 플러스 7일 텐데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4p 플러스 7 하고 지금 직전 여기까지가 뭐였냐면은 마이너스 2의 p 플러스 1 여기까지 했을 거고, 절대값 씌워주면 너무 커지죠? 이미 커진 거니까 우리는 최소한의 상태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합이 최소가 될 때 합의 크기가 최소가 될 때는
여기서부터 쭉 계산해서 여기까지더라. 그래서 여기서 얻은 이 정보로부터 알 수 있었다가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 하나 더 해봐야죠. 이게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만약에 첫 항이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었다면 그럼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갔을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양수일 땐 4 곱하기 0 플러스 3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써라? 여기를 4 곱하기 0 플러스 이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쭉쭉쭉 4씩 감소하면 여기도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4에 p-1 플러스 1 여기까지다. 자, 여기까지를 한번 계산해 보자.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은 뭐가 되나? 아, 근데 이랬다가는 이 4p 플러스 3에다가 2를 쭈르륵 더한 꼴이죠. 2를 쭈르륵 더한 꼴이니까 너무 좀 큽니다. 그래서 좀 더 갑니다. 좀 더 이렇게 가요. 이제 4p 그죠? 얘에서 여기가 이제 4만큼 더 감소한다는 얘기는 p-1이 p가 되고 여기 1 써면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을 다 해보죠. 여기까지 계산을 다 해보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2가 여기도 2 여기도 2 근데 p 0 2에 p 플러스 1 그게 14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이때의 p는 6 이상이구나. 그러면 최소한의 여기는 6, 4, 24, 27이구나. 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죠. 아니 뭐 계속 플러스만 가니까 나는 뭔가 더 빼고 싶다. 그러면 4p 플러스 5 이렇게 했다면 이 절대값 안에서 마이너스 4p 빼기 5 여기 마지막 여기 항 4p 마이너스 4p 플러스 5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쭉 다 더한 애들은 얘죠. 얘 2p 플러스 2 그러면 크기가 뭐가 됩니까? 크기가 2p 플러스 3이 되니까 얘가 얘보다 더 크죠? 그러면은 이게 뭐 14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p가 얼마 이상이 됩니까? 6이 되나? 11, 6이 12. 뭐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이런 조건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더 더해버리면 p지 조건이 작아지면서 여기 최소한의 조건을 모순이라고 해야 되나? 얘를 만족 못 시키는 숫자가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크기가 최소가 될 때는 어디까지냐? 여기까지였다. 그럼 n이 얼마일 때까지입니까? n이 2배의 p 플러스 1개일 때. 이 개수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개수인 거죠, 개수. 여기가 p 0, p 플러스 1개, p 플러스 1개, 2배 p 플러스 1개. 이거 자체가 또 개수가 돼버리네요. n이 이때입니다. n이 이때인 거예요. 그래서 문항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지금 보면 27부터 되는구나. 27, 29 이렇게 홀수로 가면 되는구나. 근데 문제에서 10개라고 했어요. 10개들의 합을 물었습니다. 질문에서. 그래서 2분의 항수의 2배 첫 항의 항수 마이너스 1 d 그러면 360 나온다. 이거 충분히 학교 내신에 수학 내신에 저는 어느 학교든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목동이 어느 지역 학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1학기 중간고사 예를 봤을 때도 어느 학교도 내겠다. 제 느낌상 이런 거를 낼 학교의 우선순위로는 목동고, 그 다음 강서고, 그 다음에 대일고, 양정고 이런 학교들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제로서 출제하기 너무너무 좋다. 이거 진명여고도 마음먹고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문항이다. 꼭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 좀 문항들이 좀 풀만한 문항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 문항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조심해야 돼요. 홀수 번째 항까지 하고는 항상 1이다. 그리고 얘가 등비수열이다. 자, 이거 해석 잘해야 되겠죠. 이거 해석.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n번째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번째는 얘가 될 텐데 이게 일정하다 라는 뜻이고, 이 얘기는 차이가 2라는 얘기는 홀수 번째 항들끼리도 그렇고 짝수 번째 항들끼리도 그렇고 다 등비수열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항이 있었고 두 번째 항이 있었으면 세 번째 항은 첫 항의 r배고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의 r배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달라는 뜻인데, 근데 여기 지금 홀수 번째 항까지 해보면 반드시 1이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겠죠. 자, 두 번째 항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합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A2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한 게 공비잖아요. 자, 그럼 공비는 두 번째 항에 마이너스를 매긴 거구나. 그러면 AN소를 다시 나열해보자. 얘가 R이니까 이게 이제 포인트였던 거죠. 수열은 첫 번째 항은 이렇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 세 번째 항은 1에다 R을 곱한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R에다가 R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R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다 R을 곱하면은 R 제곱이 되고, 다시 여기다 R을 곱하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S12, 33이다 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문제도 전 좋다고 보여요. S10은 제가 왜 S9를 주냐면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이 1이니까. 그리고 이런 식이 될 텐데, 이게 33이라는 얘기는 얘가 1이니까 10번째 항이다. 참. 이 10번째 항은 반드시 무엇이다? 10번째 항은 30이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R, 네 번째는 마이너스 R의 제곱이니까 10번째 항은 마이너스 R의 5승일 것이다. 마이너스 R의 5승일 거다. 딱 홀수 맞췄네요. 그러면 공비 R은 마이너스 2구나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게요. S18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은 1인데, 그리고 A 18번째 항이 되는데, S17은 홀수 번째 항까지니까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A 18이면 지금 일반항을 지금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2N은 자, A2N은 마이너스 2의 N승이다까지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18번째 항은 맞나? 지금 마이너스 매기고, 이렇게 되구나.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2의 N승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 18번째 항은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2의 9승 이렇게 되니까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서 플러스가 되고 512, 513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이 문제도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뻔한 연산으로 끝나지 않아서 좋았던 문제라고 보여져요. 자, 난이도가 이제 확실히 떨어졌죠. 그 다음 문제는 이런 얘기입니다. n승을 했더니 n제곱근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n승을 했더니 2n-n에 관한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지금 작년도 고2 9월이죠. 9월 모의고사는 정말 고2 입장에서는 1학기 기말고사에 내기 너무 좋다. 내기 좋다.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요. 전형적이기도 하고 변별하기도 적절히 좋다. 알다시피 여기가 홀짝성이 중요한데, 홀수라면 여기 부호가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한 개일 테니까. 실근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실수라는 거죠. 실근 하나일 텐데 짝수일 땐 얘 부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차함수를 그려봐야 돼요. 대략적으로라도. 아마 학교들에서 이 문제를 낸다고 했을 때는 약간의 분명히 변주를 할 것 같습니다. 2.5니까 3, 4. 자,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다. 만약에 n이 3이라면 홀수니까 실근의 개수는 뭐 홀수일 땐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4일 땐 여기가 음수가 되니까, 음수가 되면은 짝수승이 음수가 됐다? 실근 없습니다. 실근 없어요. 이제 나머지 경우들만 따지면 됩니다. 이제 여기 분명히 약간의 변주가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2와 4 뺀 6과 8에서는 이 녀석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실근이 2개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5와 7에서는 뭐 홀수니까 문제될 게 딱히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1개, 2, 3, 6, 그리고 2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지만, 충분히 큰 숫자 6이 간격을 벌린다든지 약간 벌린다든지 해가지고 난이도를 확보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돼요.
이 문제 또한 삼각함수와 수열을 변형하긴 했지만 얼마든지 좀 더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바꿔서 변주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sin AX의 주기라고 하는 것은 X개수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2파이에 대해서 X개수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문제의 주기는 주기는 무엇이냐? 주기는 2파이를 X의 개수인 2n분의 파이로 나눈 것이다. 그럼 주기는 2의 n 플러스 1이구나 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대략적으로 그리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응용과 변형이 가능하겠다. 여기가 그러면 2의 n 플러스 1이라는 뜻인데, 그럼 여긴 2의 n일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대칭축은 2의 n-1일 겁니다.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이 삼각함수와 n분의 1,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때 이 두 녀석의 합은 삼각함수, 특히 사인 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죠. 즉, 이 두 교점의 합은 대칭축의 2배로서 2의 n이다. 그래서 만나는 x좌표합을 xn이라고 한다면 그 xn은 2의 n승이 되니까 등비수열 합공식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숫자를 키우면 괜찮은 문제로 변모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1의 첫 항의 공비의 항수 빼기 1을 하게 되면 2의 7승 128이죠? 빼기 2가 돼서 126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가 더 있는데요. 쓸만한 문제가 수학적 기납법 문제로서 자 이렇게 정의가 되고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해볼게요. 특별한 건 아니라서 첫 번째 n이 1일 때 왼쪽 변은 무엇이냐면 n이 1이면 a1이죠. a1은 얼마입니까? a1은 1이죠. a1은 1입니다. 그 다음에 우변을 보면 우변은 n이 1일 때 4의 1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 a2 빼기 1인데 이거는 어차피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2는 1분의 1, 2분의 1, 2분의 3 2분의 3이니까 3 빼기 1이 되면서 둘이 같구나. 자 이제 두 번째를 뭐라고 하냐면 자연수 n이 특정한 자연수까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n이 특정한 자연수일 때 성립하는 걸 확인했다. 성립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가정하자 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성립했다는 걸 확인했다고 가정했다면 즉 A1, 이 A2부터 MAM까지는 등식이 성립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립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치를 잘 설정해야 되는데요. 목표,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걸 확인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 끝이 n 플러스 1로 가면 얘도 n 플러스 1로 바뀌고 얘는 n 플러스 1로 바뀌고 얘는 n 플러스 2로 바뀌고 여기는 n 플러스 2로 바뀌는가를 유도하거나 뽑아내야 됩니다. 이런 현상을 뽑아내야 돼요. 이런 목표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든 뽑아내야 되는데 이제 이 등식에서 자 이게 보일런지 모르겠네. 자 A1, A2 쭉쭉쭉 MAM 에다가 n 플러스 1에 A n 플러스 1을 한번 더해줘 봅니다. 그런데 이 등식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죠. 뭐라고 했냐면 얘는 요 오른쪽에 있는 4분의 m의 n 플러스 1 그리고 그것에 2am이었나? n 플러스 1이었나? n 플러스 1이구나. 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고 빼기 1.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다시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이거다는 성립한 그러니까 그거다라는 건 성립하는 걸 확인했다. 성립함을 가정했잖아요.
그거에다가 n 플러스 1에 a n 플러스 1을 이제 더한 거랬잖아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잘 뽑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n 플러스 1에 a n 플러스 1, n 플러스 1에 a n 플러스 1 뽑아내자. 어떻게 뽑아낼까? 저기 n 플러스 1에 a n 플러스,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것과 얘를 더할 겁니다. 더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n 플러스 1에 a n 플러스 1 하고 이쪽에서 온 거는 그냥 1이라고 주면 되고요. 이쪽에서는 얘네 둘이 만나게 되는데 n 플러스 1에 a n 플러스 1이면 2분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냥 2분의 m이 되는 거죠. 그죠? 얘와 얘를 뺐으니 2분의 m은 이쪽으로 묶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빼기였던 애는 바깥으로 나가줍니다. 여기 바깥으로 나가줘요. 그냥 바깥으로 나가서 뭐 4분의 m의 n 플러스 1 일단 이렇게 둡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체크할 게, 다시 한번 an이 어떤 애였는가 한번 보시면요, an이라는 애는 여기가 마지막 항이 n 플러스 1이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an 플러스 1은 요 녀석에다가 n 플러스 1분 이렇게 됐을 것이고, 또 an 플러스 2라는 애는 여기에다가 n 플러스 2분의 이렇게 더해진 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기까지 했다가 얘를 더한 것이고, an 플러스 2는 얘를 표현한다면 여기가 n 플러스 1에다가 n 플러스 2분의 1 더한 게 얘니까, 자, 이걸 생각해 줘야지 우리가 뭔가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뭐라고 해줘야겠는가. 자, 여기서 잘 해야 되죠. 잘 해야 됩니다. 자, 요거 일단 바깥으로 빼요. 그럼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한 다음에 바로 얘를 바꿔주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얘를 이렇게 넘겨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잘 바꿔야 된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 기준으로 하면 n 플러스 2분의 1을 이렇게 빼주면 되는 것이다 까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처리하면 되겠구나 까지가 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보였어요. 여기까지가 보였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를 이제 처리하면 여기 좀 분모 4가 있잖아요. 분모 4가 있으니까 그 4를 생각하면서 4분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그러면 얘는 이제 2a n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나서 바깥으로 보냅시다. 바깥으로 보내버리면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n 플러스 1이 있고, 또 마이너스 4분의 m의 n 플러스 1인가요?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얘는 뭐냐? 계산해봐라. 얘를 계산하면 4. 그런 다음에 n 플러스 1은 공통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2가 분자에 있을 거고 m이 있을 거고, n 플러스 2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다 줘보면,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줘보면 지금 똑같네, 이게. 그죠? 똑같죠? 그래서 4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그리고 남는 것은 2의 n 플러스 이렇게 됐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었다. 목표치와 비교해 봅시다. 목표가 뭐가 됐었어야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 목표가 뭐였는지 비교해 보시면요, 뭐가 됐었어야 됐냐면, 지금 보세요. 여기서 맞죠? 맞게 됐습니다. 그때 얘가 n 플러스 1 맞네요. n 플러스 1 맞죠? 증가했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쓴 다음 증명 끝. 물론 빈칸 채우기였는데, 이 문항은 빈칸 채우기였는데 제가 그냥 빈칸 없이, 원래 빈칸 채우기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그냥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이 문항도 빈칸 채우기로 어느 정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말고사 문제 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문항들이니까 꼭 꼼꼼하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